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금요일은 장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우만 좀 오르고 S&P 500이랑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겨웠어요. 막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처음에는 올라갈 것처럼 장이 시작을 하다가 계속 움직임이 없는 장이었죠. 개장 초에는 5월 제조업 PMI는 61.5, 예상이 60.5였고요. 서비스업 PMI는 70.1, 예상이 64.3이었는데 잘 나왔어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 계속 나오고요. 신규 실업 수당도 잘 나오고 경기 선행지수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좀 출렁이기도 하고 좀 내렸죠. 중국의 규제가 부각되었고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정도 넘었었는데 3만 5천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중국의 금융안전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강하게 단속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었어요. 비트코인 거래 때문에 개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 사회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 했고요. 미국은 1만 달러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했고요. 가상화폐 떨어지면 기술주를 팔아야 하나? 이런 뉴스 나왔어요. 비트코인과 게임스탑 사태로 주식판이 도박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코인주들은 도박처럼 하는 사람 원래 많았어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주식할 때만 해도 주린이들이 주식에 입문하면 우량주, 빅테크주들 기업 분석하느라 바쁘고 지금이라도 사야 멀리 보고 가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 주린이분들은 급등주도 많고 주식의 움직임도 크고 하는 시즌에 주식장에 입문을 하셔서 이게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그만 움직임은 움직임이라고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동안 움직임 좋은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해서 주식하는 방법이 또 많이 달라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떨어지면 기술주를 팔아야 하나 이런 뉴스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가상화폐랑 계속 엮이게 되니.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스퀘어도 그렇고 가상화폐 이야기 나오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요즘 테슬라 굉장히 저조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고 900에서 700불로 하향했어요. 공장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 같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테이퍼링 관련으로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주장했어요. 카플런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권은 7명의 이사랑 12지역의 연은 총재 중에서 뉴욕은 고정적으로 투표권을 갖고요. 11개 지역은 4명이 로테이션으로 투표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리자, 테이퍼링을 하자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고요. 보통 금리를 올리지 말자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테이퍼링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의 이야기가 계속 여름 증시를 흔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연말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 하여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면역력이 생기는 기분이라서 약간의 출렁임을 있을 수는 있어도 크게 빠지거나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슈였다 라고 지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듯 보여요. 테이퍼링을 하면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주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단점은 테이퍼링 다음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에서 투자하는 은행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신흥국은 빚을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니 현금이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규모를 수정 제한했고요. 2조 4천억 달러였는데 1조 7천억 달러로 낮추자는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 장난하는 것 같아요. 증세 관련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규모도 그렇고요. 하는 척 하면서 다 낮추고 있어요. 거기에 사정은 있겠지만서도요. 다우는 보잉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갭상도 하고요. 그리고 포드도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4분의 1 스탁 스플릿을 한다고 나왔죠. 뉴스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413불 50 부근까지만 지켜준다 하면은 패턴상도 상승 추이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하지만 413불 50에 가까이에서 맴돈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려와서 빨리 416불 30
위쪽으로 올라가야 상승 패턴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린이 분들은 자신의 종목만 보지 마시고 지수를 계속 확인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스파이와 QQQ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나스닥 선물 흐름이 약간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빨간 선 밖으로 나갔으면 저기에서 맴돌아야 하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페이크 브레이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는 거죠. 이젠 상승추이를 하는 듯 해서 주식을 더 샀는데 이게 날아가는 줄 알고 산 거죠. 근데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물량을 더 실었던 거를 물량을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익절해야 되겠다 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우선 이 패턴이 깨지는 지점은 13,390부근. 월요일 장시작은 더 위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13,390은 꼭 지켜줘야 하락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가끔 이런 경우는 큰 하락이나 급락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페이크 브레이크 설명드리면서요. 엔비디아는 스탁 스프릿 한다 해서 쭉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가 항상 엔비디아는 여기다 하는 지점이 610이었어요. 어제 프리장에서 610불 37전 맞고 살짝 내림 주고 횡보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점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스파이도 그렇고 QQQ도 그렇고 선물지수 이런 거 제가 드리는 지점, 그리고 올라서는지 안 올라서는지 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딱 610불 37 맞잖아요. 하여튼 610불만 넘어주면 현금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겠죠. 애플입니다. 애플은 124불 60전 자리가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했다는 패턴을 하고 하락해 주었는데요. 보통 이때쯤이면 반등을 줘야 하는데 반등을 못 주고 있어요. 상승 추세도 아직 하지 못해 주었고요. 만약 테슬라를 조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572불 부근, 565불 부근 이분이 멘탈선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세 정말 쉽지 않아요. 단타만 난무하고 스윙 트레이딩은 진짜 하기 힘들고요. 뭐 장기 투자도 역시나 똑같고요. 정말 매일매일 멘탈 잡아야 하는 시점인 듯 합니다. 장기 트레이딩 한다고 돈 넣어놨더니만 지금 마이너스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위에 박스와 아래 박스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지수는요. 근데 종목들은 엄청 흔들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들은 거의 뭐 코인주 되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래도 지금은 하락은 조금 멈춘 듯 하니 월요일부터는 상승 바라보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